우리 대외항쟁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 줄 테니까 조금만 따라오자. 선생님이 지금 좀 빨리 빼고 있어. 쉬는 시간 좀 많이 주려고. 자, 이 당시에 고려 있었다. 위쪽에 거란, 여진, 몽고 이런 애들이 있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네 이 거란족과 여진족. 거란족은 우리가 배웠는데 언제? 언제 배웠지? 발해를 멸망시킨 놈. 그게 누구였다? 거란족이었지? 그 다음에 이제 거란족 다음에 어떤 족이고요? 여진족이 나와. 그 다음에 드디어 유명한 유목민족.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역을 지배했던 그래 몽고족이 나온다 보시면 돼. 이 세 개 민족이 뭐다? 우리 고려를 침략하게 되는 거야. 실로 중국도 얘네한테 다 당했다 보시면 돼. 거란족한테는 땅을 빼앗겼고요. 특히 이 여진족 있지. 여진족한테는 송나라 황제가 벌거벗겨지고 무릎 꿇고 3번이나 절했어. 완전 개굴욕을 당했다 보시면 돼. 그 중국 절반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몽고족한테는 어땠어? 전 땅을 잃어버렸죠. 되겠니? 이 강대하던 유목민족이 드디어 고려 왕조를 침략하게 되는 거야. 거란, 여진, 몽고가. 그럼 시험 문제 뭐가 나올까? 고려는 거란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여진족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몽고족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요 구분하는 게 나온다 보시면 돼. 순서대로 기억하자. 거여몽이야. 뭐라고요? 거여몽. 뭐라고? 거여몽. 순서 안 까먹겠지? 거여몽.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나라 이름 만들었거든. 얘가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다? 요야. 여준이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다? 금나라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요금이야. 안 까먹겠지 이 정도. 그럼 몽고족이 만든 나라 다 알고 있잖아. 어떤 나라더라? 원이란 나라인지 알고 있겠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제일 먼저 거란족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얘들아 이 거란족은 어느 나라 치는 게 목적이더라? 우리나라 아니면 커다란 중국 치는 게 목적일까? 커다란 중국 치는 게 목적이야. 저쪽으로 가는 게 우리나라 좀 한반도 조그마잖아. 산악지대고. 그럼 이제 중국을 치려고 한단 말이야. 자 거란족한테 군사가 얼마 있다? 100이 있어. 송나라한테 얼마 있다? 20이 있어. 니네가 거란족에서 한번 생각해봐. 자, 너 몇 명 파견할래? 20명? 20명. 야, 방어한 사람이 20인데 딱 20명만 보낼 거야? 그렇게 싸움 잘해? 50? 너는? 40? 60? 40? 50? 30? 정답 말해줄게. 100. 싹 다 파견한 게 좋아. 말해줄게. 야, 얘들아, 방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 그치? 그럼 40을 파견하면 겨우겨우 이기는 거야. 하지만 군사 한 절반은 잃어버릴 거야. 그럼 50을 파견하면 손살게 좀 이기겠지. 희생이 어떨까? 좀 줄어들겠지. 그럼 80을 파견하면 희생이 확 줄어들고 적을 제압할 수 있겠지. 100을 싹 다 파견하면 손실 없이 적을 제압할 수 있는 거야. 전쟁에서는 가용병력을 한순간에 집중해서 우리 아군의 손실 없이 적을 제압하는 게 제1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전문용어로 다구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군사력을 어때? 여기다가 다 어때? 쏟고 싶지? 여기다가 100을 다 투자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고려가 조그만 군사력을 동원해도 어떻게 될까? 그래,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저들은 항상 중국을 치기 위해 앞서 누구 먼저 올까? 우리나라 먼저 오게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네 청나라가 우리 병자호란 들어봤을 건데 그 병자호란도 그거야. 명나라 치기 위해서 먼저 온 거야. 유목민족 항상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 근데 그래서 이제 거란족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거든. 이때 어떤 사람? 성종이었어. 우리가 배웠던 성종. 거란족의 위세가 가장 컸다고 보시면 돼. 지금 초록색 지역이 다 거란족이었다고. 엄청난 위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종 뭐래? 야 그냥 저들 이거 다 들어주자. 이렇게 말했어. 이에 반발했던 사람이 뭐더라? 유명한 서희 장군이야. 왜 저들의 의도를 알아보지도 않고 바로 항복하냐고. 내가 저들과 단판 짓고 오게 놀라. 그 호를 단신 적 장수를 만들었던 사람이 유명한 어떤 장군이다? 서희 장군.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자, 이 서희 장군과 이제 거란 장수 손손이가 대화를 나눠. 자, 우리를 왜 공격하러 왔냐? 이제 거란 장수의 말은 이거지요. 너네 나라 신라 땅에서 왔는데 왜 자꾸 북쪽으로 올라오냐? 가까운 우리를 왜 적대시하고 멀리 있는 중국과만 친하냐? 그래서 너네 홍구멍 내주러 왔다. 이게 서희 장군의 대답이냐? 아니다. 우리나라 이름이 뭐냐? 고려 아니냐? 고려 계승했다.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 너네랑 우리는 친교하고 싶은데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떤 족이? 여진족이 회방을 놓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압록강 지역, 여기 무슨 강이야? 압록강이지. 압록강 지역에 6개의 줄을 주면 우리가 성벽을 쌓고 너네랑 친교하겠다. 이렇게 말했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거란 장수가요. 순순히 물러갔어. 말싸움으로 이긴 거냐? 아니죠.
확실하게 외교적 딜을 거래를 했다 보시면 돼. 너 어느 나라 치는 게 목적이야? 중국 치는 게 목적 아니냐? 우리가 가만히 있어 줄 테니까 어디 내놔라? 땅 내놔라. 그렇게 거래를 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니 동북아의 정세를 확실하게 깨뚫어 봐야지만 가능한 외교 전술이었다 보시면 돼. 이거 엄청난 외교적 성과다. 야, 너는 생각해봐. 태조 왕건은 평생 동안 시발시발되면서 결국 어디 올라갔어? 요만큼 올라간 거야. 북진정책 성과. 서희장군 어떠냐? 말 한마디로 한순간에 뭐더라? 우리나라 국경선을 확장시켰던 사람이야. 엄청난 외교적 성과라고 보시면 돼. 거기 6개 주 봐봐. 6개 주 보면 아는 단어 있을 건데? 귀주 들어봤잖아. 그래, 강감찬이 무슨 대첩? 귀주 대첩. 그거 다 뭐더라? 요 매우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서희가 유명한 사람인지 알 수 있겠지? 자, 우리 서희의 어디? 압록강 6개 주, 강동 6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거란족은 어떨까? 이거 우리한테 준 다음에 어떨까? 송나라 제압할까 안 할까? 제압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한테 띄워준다 어때? 아쉽겠지. 그래서 2차 침략이 일어나는 것이야. 너네 2차 침략 때는 우리 고려 왕이 어디까지 도망간 줄 알아? 전라도 남도까지 도망갔다. 그냥 거란족이 진짜 무서웠다고 보시면 돼. 알겠니? 그리고 이거 결국 우리가 겨우겨우 막아냈어. 그러니까 거란족 입장은 어때? 더 열받겠지. 그럼 거란 황제가 이 고려놈들 완전히 희를 말려주다. 완전히 나 정복해 또 20만 대군을 파견한 거야. 진짜 야심차게 보냈다고 보시면 돼.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강감찬이 나타났어. 무슨 대첩 벌이고 끝내더라? 귀주 대첩에서 적을 섬멸했더라. 그래서 우리 거란족과는 이 3차례나 침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교재 거기 가보자. 어떤 거 줄치면 돼? 페이지 몇 페이지야? 11페이지야? 11페이지. 거기 서희, 어디? 강동 6주 줄쳐놓으면 되겠습니다. 2차 때는 양규라고 있지? 그냥 양까지만 줄쳐놔. 양까지만 줄쳐놔. 3차 때는 무슨 대첩 줄치면 될까? 무슨 대첩? 그래, 강감찬은 무슨 대첩? 기주 대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왜 이래? 잠깐만. 자, 조금만 더 보자. 조금만 더 보고 바로 문제 풀자. 자, 이제 내가 말했던 거 이거지? 강동 6주, 양규, 그 다음에 강감찬, 앞자리 맞다. 서양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그 다음에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 혹시 서울대 가봤나? 서울대 옆에 낙성대라고 있는데 그거 대학교 아니다. 그 바보같이 이건 무슨 대학교야? 그딴 헛소리 하지 말고요. 강감찬이 태어난 곳이라고 보시면 돼. 강감찬이 태어난 곳이 낙성대라고 있거든. 별이 떨어지는 태몽을 꿨다고 그래. 그래서 낙성대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가면 관악구거든. 관악구의 마스코트가 강감찬 장군이 되겠습니다. 이거 진짜 우리나라 완전 위기에서 구출해준 사건이야. 하늘도 도와주고요. 지략도 완벽하게 통했고 겨우겨우 이긴 전투였다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어떨까? 거란족은 이제 우리한테 이제 포기하겠지. 이 고려놈들 엄청나게 힘이 세다.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어더라? 중으로부터 연운 16주 땅을 얻어내고 거란주의 중심지는 어디로 이동하더라? 대부분 다 중국지대로 이동했다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슬슬 어떤 족도 힘이 강성해질까? 여진족도. 그래서 거란족의 재차 침입과 여진족을 방비하기 위해서 압록강부터 어디까지? 도론표까지. 무슨 장성 쌓았더라? 천리장성을 쌓았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천리장성 언제야? 강감찬 기주대첩 이전이 하면 이후가 되는 거야. 이후입니다. 알겠지? 그럼 순서대로 무슨 강? 서양강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무슨 장성 쌓았더라? 천리장성. 이러면 끝난다 보시면 돼. 자, 줄치자. 무슨 장성까지 줄쳐? 강감찬 밑에 무슨 장성 나와 있어? 천리장성 이렇게 봐두시면 돼.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보자. (174번) 들어갈게.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거. 거란 장수 손소녀 군대를 끌고 압록강을 건너 고려에 2차례 서신을 보냈다. 내용은 우리 거란이 이미 고려고리 애땅을 모두 차지했다. 너네 왜 자꾸 뺏으러 아니에요. 그래서 토벌하러 왔다. 이에 고려는 누가 나가면 될까? 서희 장군이 나가면 되겠지? 정답 몇 번? 1번. 175번. 다음 글의 내용과 밀접한 관련 역사적 사실. 손소영이 누구한테 말했대? 서희. 그럼 이제 서희 말고 누구도 알아두자. 거란 장수 손순영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다 골랐니? 175번 다 골랐어? 응. 정답 몇 번일까요?
잘 골라. 그냥 무조건 천리장소 봤다고 좋다고 고르지 말고. 서이니까 더 확실한 건 뭐야? 강동 육지지. 정답 몇 번 들어가라? 4번. 천리장소는 걸 안에 뭐더라? 강감천의 규대첩 이유라고 말해줬습니다. 되겠니? 쉽다고 문제 설렁설렁 풀지 말라고. 자, 그다음 176번 들어갑시다. 이것도 누구야? 176번 누굽니까? 서희 장군인지 알 수 있겠지? 그러면 서희 장군과 관련된 거 어디 얻어냈다? 강동 육주. 정답 몇 번 나오면 돼? 5번.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정리됐죠? 자, 이제 무슨 족 갑시다? 여진족 들어가면 됩니다. 자, 봐보자. 얘들아, 너네 이 유목민족의 특징 좀 말해줄게. 얘네는 원래 힘이 미약해. 왜냐면 부족간에 따로 떨어져 다녀. 우리 기후 시간에 배웠잖아. 얘네 무슨 생활해? 정차 아니면 이동 생활해? 이동 생활하지. 규합이 잘 안 돼. 근데 가끔씩 뛰어난 왕을 만나고 족장을 만나지. 한순간에 규합돼. 힘이 엄청나죠. 그리고 중국 전역을 뭐더라? 짓밟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여진족도 원래 별거 아닌 민족이도 거란족이 슬슬 어디로 가니까? 중국 지역으로 가니까 이 빈틈을 타서 한순간에 뭐더라? 힘을 막 확장시키는 거야. 이 동태를 심상치 않게 봤던 사람이 있었던 거야. 바로 누구? 윤관이란 분이. 지금 저들의 낌새가 이상한 거야. 이대로 가면 더욱더 힘이 세지고 커다란 전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야. 아예 요놈들이 규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다 선제 공격하자. 선빵을 딸리자고. 되겠죠? 그런 계획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원래 우리나라 군사들의 중심은 뭘까요? 보병이 중심이야. 그리고 보병이 원래 방어하긴 유리해. 근데 저들은 무슨 병이야? 말탄. 무슨 병이야? 기마병이지. 방어하긴 유리하지만 공격하려고 할 때는 어때? 불리해지잖아. 말을 어떻게 쫓아가? 그래서 이제 윤관이 건의하는 거야. 왕한테. 나에게 별동부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기마부대를. 그럼 내가 여진족을 어느 정도 토벌하고 오겠노라. 되겠니? 그래서 이게 윤관에 바로 무슨 반이 건의되더라? 별무반이 편성되게 됩니다. 이 별무반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 신기군, 무슨 군? 신보군, 그 다음 무슨 군? 항마군.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 기마병 찾아볼래? 항마군 같지? 아니야, 저건 승병이야. 항마, 마자가 마기 마자야. 마기를 누른다. 옛날 스님들 싸움 잘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기마니까 무슨 군? 신기군. 요 중에서 하나 정도 기억합시다. 알겠니?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요게 보기제로 나오지? 그럼 윤관에 뭐더라? 별무반인지 알면 되고 성과가 있을까 없을까? 있었더라. 잘 봐. 개경 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야? 동북이지. 그래서 동북 몇 성을 얻어냈다? 9개 성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동북 몇 성을 얻었다고? 9성을. 근데 지금 복잡하지? 색깔별로 다르지? 그치? 학설이 3가지야. 어디 위치인지 학자들마다 다르게 주장합니다. 이게 확실한 사료가 안 나와 있어서 그래. 그럼 너네한테 봐봐. 한반도 지도를 주고 어디다 표시해? 여기가 동북 9성이다. 무조건 맞아 아니면 무조건 틀려?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너는 명칭만 기억하면 돼. 윤관의 별부안으로 어디를 얻어냈더라? 동북 9성을 얻어냈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럼 윤관은 얘들아 언제 때 사람일까? 고려 정기일까 아니면 중기일까 아니면 후기 때일까? 다시 고려 정기 때 왕 3명 있었지. 중기 때가 무슨 귀족? 문벌귀족 있었지? 문벌귀족 때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보시면 돼. 됐나 이거? 내가 이 얘기 하는 이유는 봐봐. 윤관 이렇게 한번 쳤잖아. 이제 암기할 거 없다고 쳤어. 여진족 홍구멍 난 거지. 근데 실제 여진족은 이 다음에 힘이 되게 세죠. 나라를 금이라는 거야. 그리고 거란 쪽도 끝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동북구성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야. 이때 문벌귀족은 어떨까? 싸우려고 하면 돌려줄까? 바로 돌려주는 거야. 심지어 이자겸은 금나라의 4대 외교래. 4대 외교 뭔지 알지? 큰 나라를 섬긴다. 그러니까 묘청이가 뭐다? 금국을 정벌하자.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그리고 이 윤관의 성과는요, 이걸 돌려줬다고 해서 성과가 없는 거 아니야? 여진족도 어때? 우리한테 한번 당했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딱 이것만 요구한 거야. 동북구성만 돌려달라. 그리고 우리를 그냥 뭔다? 좀 황제가 칭해주면 우리가 공격 안 하겠다. 그래서 우리 금나라에서는 어떻다? 많은 피해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이유가 바로 윤관의 이런 활약 덕분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줄치고 매우 간단해요. 윤관 줄치고. 뭐 줄치면 끝나? 동북 몇 성? 9구성.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그거 읽어봐봐. 바로 반환되었다고 하지? 그 이자겸은 뭐까지 됐더라? 금나라 무슨 외교까지 했더라? 4대 외교를 수용했다. 그런 내용까지도 눈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윤관과 관련된 거 문제 간단하게 2문제 풀어고 오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바른 거.
피곤해서 말이 잘 안 나온다. 지금 내 발음 잘 들리냐 너네들? 그래? 왜 비웃고 있지? 태조 사만공신의 윤신달의 현손. 윤씨란 얘기잖아. 그 다음에 숙종 9년 별무반 끝났네. 그 다음 신기군 나와있지? 그럼 어디 얻어냈어? 동북 구성이 되겠죠?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나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8번 들어가 볼까? 고려시대 때 대유관결에 여진을 정벌하고 동북구성 이건 윤관이 되지? 그 다음 오른쪽은요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이야. 그럼 첫 번째 주제는 뭐가 될까? 우리가 배웠던 거란족과 관련됐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치? 그럼 거란족과 관련된 거 들어가면요 그치? 강감천의 무슨 대첩? 귀주대첩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 크게 어려운 거 없네요. 됐나 이거? 자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주제 요거 하고 쉴 거야. 자 이제 어디 갑시다? 몽고족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자, 우리 거여몽이었죠? 우리 거랑 하면 어떻게 기억하면 돼? 서양각. 되겠니? 여진족은요? 윤관에 몇 서? 동북, 구성. 자, 이제 몽고족 들어갈게요. 이 지도를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 애들이. 이게 어느 정도인지. 이게 우리나라거든? 우리나라 지배하고 중국 있지? 실제 중국 여기까지 지배해. 남쪽까지. 베트남 북부까지 지배합니다. 그 다음 어디 가고요?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싹 다 지배.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러시아마저 지배했던 게 몽고족이었다고 보시면 돼. 그럼 얘들이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륙을 지배했던 놈들이지. 어떤 군사력이 강했을까? 기마 부대가 어마무시했다고 보시면 돼. 엄청난 속도전이었어.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고 얘네 심지어 마을 위에서 잠도 잔다고 합니다. 마을 위에서 밥도 해결해. 거짓말같이 6살 때부터 작은 양을 데리고 말 타기 연습해 얘들은. 그 다음에 육포 알고 있지? 육포 얘네가 만든 거야. 그 육포를 이제 말려가지고 그 말 안장에다가 차고 다니는 거 그냥. 배고픈 거 씹어 먹으면 돼. 말 타면서. 이걸 더 빨리 먹고 싶지? 그럼 그 육포를 갈아. 수통에 넣어. 펄에 차. 그럼 계속 섞이고 있지? 한 모금 마시시. 한 끼씩 끝이라고. 그리고 또 생각해봐. 서양 애들은 13세기 때 기사 떠올려봐. 그럼 싸우러 갈 때 어때? 엄청납니다. 철갑을. 그치? 들고 있지? 얘네 철갑 써? 갑옷 안 입어. 얘는 가죽 하나 그냥 천조가리 둘러매고 미친 듯이 달려간단 말이야. 말이 훨씬 더 가볍겠지. 그냥 서양 애들이 준비를 못했던 거야. 저기서 못생긴 애들이 말 타고 달려온다. 우리 전쟁 준비하자. 일주일 정도를 계산했단 말이야. 다음날 와 있어. 엄청나게 와 있는 거야. 이게 속도가. 그래서 한순간에 뭐더라? 유럽 전 대륙을 지배했던 게 바로 뭐더라? 이 징기스칸이다. 알아두시면 돼. 그럼 이 징기스칸은 봐봐. 전체를 지배할 때 있지? 어떻게 했을까? 간접 지배했을까? 다 직접 지배했을까? 다 직접 지배야. 엄청나게 강력한 민족이야. 중국도 뭐더라? 무릎 꿇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강했던 민족이 어디를 쳐들어온다? 우리 고려를 침략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려는 어떠한 얘기인지 하자. 근데 얘들아, 이때 고려는 지배계층이 누구였을까? 생각해봐. 문벌귀족 때는 누구였어? 여진이었지. 그럼 문벌귀족 다음이 누구야? 무신이었지. 무신 집권기 때 온 거야. 근데 꼴의 무신들 어떨까? 항복할까 안 할까? 항복 안 해요. 꼴의 장군들이라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주 긴 항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무신들은 봐봐. 이제 기나긴 항쟁이 되거든? 선생님 몽골 중에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야. 솔직히 맞서 싸울 전력이 될까 안 될까? 우리 고려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어디로 도망가? 무신 애들은. 강화도로 토껴버립니다. 왜? 강화도로 가지. 뭐가 껴있어? 물, 강이 있지. 얘네들은 어떨까? 바다가 껴있잖아. 서민이가 강화도잖아. 이 몽골 애들은요. 기마 전술은 어떨까? 세계 최강이지. 바다에선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뗏목도 못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 무신들은 어디로 도망가고?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는 거야. 그럼 누구만 남아있을까? 농민들만 남았겠지. 농민들만 보더라. 이제 농기구 들고 몽고족과 끝까지 항쟁했다 보시면 돼. 실제 몽고족이 한 바퀴 다 싹 다 보다 전 대륙을 보다 휘젓고 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 농민들을 뭐라 불러? 민초라 불리지? 왜 민초라 불릴까? 밟아도 일어나니까 우리 농민들 또 일어나는 거야. 시발시발 되면서. 그럼 몽고족은 어떨까? 뭐지 이 새끼들? 그리고 다시 또 2차 침략이 일어나는 거야. 전 국토를 다 또 회짓고 간단 말이야. 하지만 민초들 또 뭐 할까? 또 일어나는 거 시발시발 하면서. 그럼 몽고족 뭐지? 몇 차? 3차? 몇 차? 4차? 몇 차? 5차? 6차까지 계속했던 거야. 그럼 몽고족도 뭐 한 거야? 혀를 내둘렀던 거야. 뭐 이런 끈질긴 민족이 다 있냐. 얘네들은 뭐 다 직접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차라리 고려왕실 그대로 존속하고 간접 지배가자. 그랬다 보시면 돼. 그리고 이 무신 애들은 너네 이 강화도에 싸움 할까 안 할까? 한 번도 안 해. 심지어 생일 파티까지 했어, 얘네들은. 진짜 강 건너 불균형이지, 이게. 우와, 쟤들 봐라. 진짜 열심히 싸운다. 야,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좀 더 우리 응원해주자. 그래서 그 유명한 부처님의 힘을 빌려주겠다. 팔만대장경. 여기서 막 전쟁이 나는데 얘네들만 보다 한가롭게 나무 베고 나무를 판으로 쪼개고 바다에 적셨다가 꺼내고 건조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칼로 글자를 파는 거지. 글자 한번 파고 한번 절해야 돼. 그 이 한해 장판이거든. 쌓으려면 어딜만 해? 63빌딩보다 높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문화유산이 이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선생님 팔만대장을 이렇게 높게 안 쳐줘. 어찌면 민중들은 막 이거 싸우고 있는데 한가롭게 이런 걸 만들었기 때문에. 되겠니? 하지만 그 자체는 뭐다? 위대한 문화유산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어 이거? 그럼 다 끝났고 자 가보자. 니네가 암기할 거 무슨 천도? 강화천도. 이거 하나 기억하면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솔직히 6차까지 거의 이겼을까 밀렸을까? 밀렸겠지. 근데 한 번에 승전보를 울린 적이 있었다 보시면 돼. 2차 때. 되겠니? 몽고 장군. 역설적이죠. 누구? 살리타를 살렸을까 죽였을까? 죽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이름 갖다가 선생님 장난쳤지만 위대한 장수였어. 유럽 전 대륙을 보다 휩쓸었던 장군이야. 실제 그 당시 쿠벨레 칸도 이 보고받은 다음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살리타가 왜 거기서 왜 그 조그만 동네에서 죽었지? 그 정도로 보더라. 우리가 끈질기게 항쟁했음을 보여줍니다. 용인에 가면 처인성이라고 있을 거야. 에버랜드 가다 보면 거기가 말합니다. 김윤우가 활약했던 장소였다고 보시면 돼. 김윤우와 처인성 백성들이 누구 죽였다고요? 몽고 장군 살리타 사살. 이 정도 하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팔만대장군 말해줬죠? 자, 이제 마지막 하자. 이 무신들은요, 결국 언제? 1270년에 무신이 무너지게 돼.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강화도에서. 그럼 이제 문신들 다시 권력 잡았지. 그럼 얘는 끝까지 싸우려고 할까? 문신들은 항복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 해봤자 안 된다. 백성들을 피해본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무슨 환도? 개경 환도가 결정돼. 이 단어 좀 들어가자. 도읍을 다시 어디로 가겠다? 개경으로 하겠다는 얘기지. 이 얘기는 끝까지 싸우겠다. 항복선언이다. 항복선언이야. 그걸 다른 말로 무슨 환도? 개경환도. 연도가 몇 년일까? 1270년. 내가 말해줬지. 무슨 정면 끝날 때? 무신정면 끝날 때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얘들아, 이때 강화도에서 어디로 가는데? 개경으로 가고 있지. 이거 반대했던 단체가 있었던 거야. 그게 바로 뭐야? 그래, 무신집권계의 군사적 기반 삼별초가 반대했던 거라고. 당연한 이해겠지. 몽고족이 봤을 때 삼별초는 어떨까? 무신집권계의 군사들이지. 몽고족이 봤을 때 무신은 어때? 아주 못된 놈들이지. 자기는 힘들게 했으니까. 돌아가면 싹 다 죽는다 보시면 돼. 그래서 삼별초 무달 끝까지 반대했던 곳이야. 되겠니? 그래서 이제 우리 삼별초는 여기서 버티다가 나중에 어디까지 버티고요? 어디로 가고요? 진도, 그 다음 나중에 어디? 제주도. 너네한테 강화도, 진도, 제주도 나오지? 그럼 이거 누구의 항쟁이더라? 삼별초가 이동하면서 항쟁했던 기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니? 어디라고요? 말해봐. 도. 강화도. 알고 있잖아, 너네. 그 다음 문도. 무슨 도? 진도. 그 다음 마지막에 제주도. 이 진도 너네 알고 있잖아. 이거 진도. 뭘로 유명해, 진도가? 그래, 진돗개로 유명한 곳이야. 이 진도 지역의 가장 명품 개였다고 보시면 돼. 머리가 똑똑하고 충성심이 되게 높아요. 참고삼아 조선시대는 진도 가야지만 진돗개 봤어. 절대 바깥으로 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고장이 뭐더라? 특산품이기 때문에. 되겠니? 자, 쓸데없는 얘기 했고요.